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AIML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역량 강화하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개발자분들에게 클라우드를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뒤에 진행되는 세부 강연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이노베이트 데이터 컨퍼런스에서도 시작하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실까요? 아마 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시거나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시는 분들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덕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이를 지우지 않고도 다양한 분석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최근 다양한 데이터 관련 신종 직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내외 데이터베이스와 로그 및 개체 파일을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또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종들,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들 데이터를 현업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잘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들도 있고요. 또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훈련해가지고 예측, 이런 통찰력을 전달해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계시죠. 즉, 이 말은 인공지능 기술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 과학자 직군에 계신 분들이 딥러닝 모델을 돌리는 수준에서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데이터 여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쇼핑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상품 데이터는 RDB에 놓고 장바구니는 키밸류 DB에 놓고 또 사용자 클릭은 또 로그에 저장한다고 했다면은 이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로그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SQL 쿼리를 던져서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저렴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예측을 돌린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기능들이 하나도 빼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AWS에서는 이제 데이터 저장 및 접근, 분석과 시각화, 그리고 이제 예측과 통찰력을 얻는 데 걸쳐서 모든 다양한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 여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또 작년 연말에 그 리인벤트라고 하는 주요 행사가 있었죠. 거기서 소개된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힌트도 좀 얻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WS는 이제 이 전체 데이터 여정에서 이제 모든 워크로드 및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이 엔드-투-엔드 종단 간 데이터 분석하고 또 AI 활용을 위해서 가장 포괄적인 이제 서비스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현대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이제 대용량 스토리지, 통합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 기능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이제 기계학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제 각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핵심 기능을 클라우드 위에 이제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150만 이상의 AWS 고객들이 이제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계학습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아이콘도 많이 보이시죠. GE 같은 제조회사도 있고, 나스닥 같은 금융회사도 있고, 또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회사들도 있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이제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요. 국내 한 고객사를 예를 들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확보를 위해서 이제 AWS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보안이 매우 중요한 금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과 서비스 관점의 데이터 허브를 이제 구축하고 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 분석 테스트 환경, 이제 샌드박스도 이제 함께 구축을 했습니다. 이 신한금융투자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이 지금 아키텍처 맵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AWS 관리형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이제 수집부터 저장, 변환, 분석, 시각화까지 이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쓰면서 이 온프라미스 데이터의 수집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 이제 S3로 이제 바로 연결해주는 이제 파이어호스라는 서비스를 쓰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이제 아마존 S3. 그리고 이제 ETL, 이게 이제 데이터 뭐 추출 정제, 이런 걸 해주는 AWS 글루.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기계학습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같은 것을 써서 쓰고요. 또, 에드워 쿼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아마존 아테나,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는 이제 레드시프트,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된 결과를 이제 분석 포탈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용자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뭐 아마존 퀵사이트 같은 시각화 도구를 써서 대시보드 같은 걸 쓰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 클라우드 기반 분석 예측은 그냥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합된 빌딩 블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여정을 구성하는 그 여정 빌딩 블록 중에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것이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레거시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이제 요즘엔 이제 클라우드로 손쉽게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몇몇 독점적이고 이제 비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 옵션을 이제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강경 그 DB나 뭐 이런 DB를 쓰더라도 관리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강계형 DB 영역을 보면은 AWS에서는 이제 5개 강계형 DB 엔진을 지원해요. 뭐 MySQL, PostgreSQL, 뭐 MariaDB, 뭐 그리고 SQL 서버하고 오라클 이렇게. 그리고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아예 이제 강계형 DB를 성능과 거용성 아주 높여주는 상용 엔진급의 아마존 오로라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비강계형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뭐 키밸류 DB에는 다이나모 DB라는 게 있고, 또 문서 형식은 이제 다큐멘트 DB. 그리고 이제 캐싱을 위해서 이제 인메모리 기반의 이제 LS 캐시,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로 이제 넵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로 이제 타임 스트림, 그리고 이제 불변 기록을 저장해야 될 원장 같은 걸 다룰 때는 QLDB, 그리고 칼럼형 데이터는 키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출시가 됐는데 레이더스 기반의 이제 메모리 DB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 개발자가 DB 소프트웨어 설치나 구성성이나 성능, 뭐 가용성, 뭐 확장성, 뭐 보안, 뭐 규정 준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상 서버와 클러스터 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화된 성능하고 뭐 생산성을 제공하는 그런 적합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해당 작업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 특별한 이제 올바른 DB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이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아마존 오로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 오로라 ML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개발자들이 그냥 SQL만으로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보시다시피 기존에 어떤 댓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감성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마존 컴프리엔드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API 콜을 이제 사실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셀렉트 문을 통해 가지고 이 댓글이 실제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SQL만 던지면 오로라에서 자동으로 컴프리엔드에 있는 감성 결과를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SQL 뒷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기능으로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넵튠에서도 이 넵튠 ML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딥 그래프 라이브러리 같은 이제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해서 기존의 그래프 탐색보다도 이제 50% 이상의 높은 정확도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구성된 어떤 관계 데이터가 있을 때 사기 탐지나 뭐 제품 추천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 아주 적합을 합니다. 지난 이제 리인벤트에서는 이제 RDS용 DevOps 그루라는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DevOps 그루라는 거는 운영 데이터의 문제를 감지해주는 AI 서비스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성능 문제의 원인도 찾아내고 어떻게 수정할지 권고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다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리소스 부족이나 슬로우 쿼리 같은 이제 잠재적 성능 문제를 이제 자동으로 식별하고 또 분석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또 앞으로 계속 추가되면 앞으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도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이제 받을 것 같네요. 현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정형 혹은 비정형 데이터를 상관없이 어떤 규모에서도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한 이 단일 저장소를 말하는데요. AWS에는 뭐 거의 만능의 무제한 저장소인 아마존 S3가 있어서 매우 쉽게 이런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뭐 추출, 변환, 로딩 작업은 이제 서버리스 ETL 서비스인 이제 AWS Glue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빠르게 구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 같은 거를 할 때는 이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 내 접근 권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데이터 행 또 셀 수준의 접근 권한 기능하고 이제 관리화된 테이블 기능을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에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제 세부적인 그 데이터 권한 관리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한 사용자한테 지정한 행에 대한 이제 액세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SCD 트랜잭션을 원하는 경우에 이제 이 관리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S3에서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이 레이크 포메이션이 자동으로 데이터 충돌이나 오류를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사용자가 이제 일관된 데이터 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높은 보안 상태로 데이터 레이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접근 관리나 운영 설정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이 목적에 맞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운영하는 수고를 좀 덜어주고 클라우드에서 현대화된 분석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하둡과 스팍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인 아마존 EMR,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 서비스인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있고요. 또 데이터 검색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ELK 스택을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하는 이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서치 서비스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샤드 기반의 아마존 키네시스하고 또 파티션 기반의 이제 아마존 카프카를 관리용으로 제공하는 이제 아마존 MSK가 있죠. 또 물론 이제 SQL 같은 간편한 기술로 ETL 작업이나 대화형 커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서버리스 기반의 AWS 글루도 있고 또 아마존 아테나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굳이 이제 서버와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 없는 이제 서버리스 분석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리인벤트에서 가장 핫했던 그 발표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기존에 그 네 가지 있는 앞에 소개한 분석 서비스를 서버리스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인벤트 기조연설을 할 때 이 CEO께서 뭐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네 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흥분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들 서버리스 또는 이제 온디맨드 분석 기능은 기존의 서버나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가 없고요. 샤드 스케일 용량 관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몇 초 만에 분석 인프라가 자동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또 워크로드가 없을 때는 바로 축소하고 사용 중일 때만 또 가금을 해요. 서버리스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런 서버리스 분석 기능은 이제 뭐 갑작스러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 좀 유용할 것 같고 또 관리나 운영에 대한 인력 부담이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를 이제 뭐 프로비저닝 하거나 또 뭐 관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 분석을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WS 관리 콘솔에서 이제 클릭만 몇 번 하면 서버리스 옵션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제 뭐 잘 사용하시는 BI 도구가 있으면 뭐 BI 도구나 아니면 레드시프트 쿼리 편집기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SQL문으로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 안 띄우고. 그러면 이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가 자동으로 이 컴퓨팅을 구성해가지고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분석 중에 그 사용된 컴퓨팅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은 이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도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있죠. 이 아마존 S3에 있는 파일들을 서버리스 방식으로 바로 이제 뭐 SQL 쿼리를 던져서 분석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SQL 쿼리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의 기계학습 모델을 호출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자 분석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SQL문으로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이제 XGBoost라고 하는 모델에 고객의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규 서비스의 이제 기능에 가입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 아마존 레드시프트에도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레드시프트 ML이라고 이제 표준 SQL을 사용해서 레드시프트 데이터에 머신러닝 모델 적용을 통해서 뭐 사기 탐지나 위험도 같은 예측을 이제 원하는 보고서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통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마지막 세트는 바로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서비스입니다. 오늘 특히 집중적으로 알아볼 분야입니다. AWS는 이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인프라, 제 밑에 있는, 그리고 기계학습 서비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AI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그 빌더들한테 AI, ML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맨 위에 있는 AI 서비스는 이제 그냥 API 호출만으로도 이미지 인식이나 추천, 예측, 언어 분석, 산업용 AI 같은 이제 다양한 특화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맨 밑에 있는 이제 ML 프레임워크 인프라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MXNet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서 맞춤형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를 클라우드 내 이제 GPU나 CPU 가상 서버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실 AWS를 활용을 잘하는 분들의 경우는 좀 이게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 데이터 과학자나 ML 엔지니어가 이제 인프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에 있는 그 기계학습용 완전 관리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직접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기계학습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제 모델 훈련입니다. 그 훈련용 데이터를 반복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모델은 사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수학 공식이고 모든 수학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 소수점 숫자가 많은 큰 행렬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모델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계를 사용해서 모든 변수에 대한 최적화된 개수를 찾는데 이제 이를 파라메타, 이제 매개 변수라고 이제 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추론입니다. 이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 또는 추론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모델 훈련과 추론 모두 이 컴퓨팅 인프라가 사용이 되고 이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이제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하는 도구가 이제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되죠. 이 AWS는 모델 훈련과 추론을 지원하는 다양한 고성능 EC2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델 훈련 부분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강력한 GPU를 통칭으로 하고 이제 P4D 그리고 G5 같은 GPU 기반 인스턴스가 있고요. 최근에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같은 이제 사용 사례에 대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인텔 하바나 가우디 가속기로 구동되는 이제 새로운 EC2 DL1 인스턴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기계학습 추론을 위해서는 작년 연말에 이제 이전 세대 G4 인스턴스에 비해서 이제 머신러닝 추론 기능이 최대 3배가량 빨라진 이제 G5 인스턴스를 도입을 했고요. AWS에는 이제 또 오랫동안 자체 맞춤형 칩셋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AWS 인프렌시아라고 있습니다. 기존 GPU 기반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비해서 추론 비용을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WS가 이런 진행 중인 이 분야의 혁신에 대해서 좀 더 잠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의 맞춤형 칩셋 개발은 이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맨 먼저 가상화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트로라고 하는 네트워크용 칩셋을 만들었어요. 이게 네트워킹이나 이제 버추얼 머신 관리 도구를 이제 별도의 칩셋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EC2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학습 모델 훈련하고 추론 용도의 맞춤형 칩셋도 만들고 또 ARM 기반의 인스턴스 칩셋인 이제 그래피톤 2, 그래피톤 1, 3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 투자를 계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 추론에 대해서는 이제 AWS 인프렌시아 칩셋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모델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트레이니움이라는 최적화된 전용 칩셋 계획을 미리 알려드렸었죠. 이번에 이제 TRN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미리 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 그 이미지 인식, 동영상 분석, 사기 탐지 같은 기계학습 모델 훈련에 사용이 되고, 또 TRN1은 이제 최대 800Gbps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진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최대 10만 개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1트럭 클러스터로 구성을 한 다음에 대용량 모델 훈련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 최근의 기계학습 모델의 크기, 즉 이제 파라메타의 숫자를 보면 왜 이렇게 거대한 모델 훈련용 인프라가 필요한지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넷의 파라메터가 이제 2,600만 개였는데, 2019년에 버트 모델이 10억 개, GPT-2는 이제 100억 개,
그리고 GPT-3는 1조 개가 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훈련용 하드웨어도 이제 2년마다 성능이 2배 또는 3배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TRN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V100 GPU 기반의 P3 인스턴스보다 3.75배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런 슈퍼컴퓨팅은 이제 당연한 게 이제 됐죠. 지난 리인벤트에서는 이제 AWS에서 설계한 이제 차세대 ARM 칩 기반의 그래피톤 3를 또 발표했는데요. 그래피톤 3 칩은 이제 일반 컴퓨팅 워크로드의 경우에 그래피톤 2보다 평균 25% 정도 빠르고요. 이제 좀 더 컴퓨팅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부동 소수점 계산이나 뭐 암호화, 기계학습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이제 2~3배 정도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60% 더 낮은 전기도 사용하죠. 암 기반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 기반 아키텍처가 사실 고성능 컴퓨팅이 잘 안 된다는 편견이 있는데 좀 그게 이번에 많이 깨버렸죠. 이번에 이제 그래피톤 3를 기반으로 EC2 인스턴스인 이제 C7G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미리 보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그래피톤 3가 기계학습 모델 추론에도 이제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슨넷 50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기존의 이제 그래피톤 2보다 4배 정도 빠르더라고요. 이게 칩셋을 설계할 때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이제 bfloat 16이라는 걸 이제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AWS는 이 맞춤형 기계학습 칩셋에 대한 이제 가감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다양한 선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 모델 훈련을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GPU, 인텔 하바나,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인프라를 고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모델은 GPU에서 잘 동작을 하고, 어떤 것도 인텔 하바나에서 잘 동작을 하거든요. 이 모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모델 추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파일러 프레임워크 모델이 이제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옵션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인프라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나 역량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AWS에서 이런 부담되는 업무를 대신 관리하도록 고객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계학습 모델 개발 이런 가정 서비스 하는 건 복잡하고 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입니다. 훈련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준비하는 작업부터 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선택을 하는데 이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게 되고, 또 이제 모델 훈련 인프라를 설정을 한 다음에 모델 학습도 이제 해야 되죠. 이 모델에 따라서 이제 수천 가지의 파라메타 조합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최적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이제 계속 트라이 앤 에러로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배포한 후에는 이제 모델 성능 모니터링과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추론 서비스 확장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잘 아는 팀이 도와준다거나 하면 몰라도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 개발자들은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이제 2017년에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완전관리형 기계학습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기계학습 과정의 데이터 준비,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 모델 훈련, 배포와 추론, 이 모든 요 과정의 개발 그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도구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제공해서 이제 ML 모델을 빠르고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 훈련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데요. 작년 한 해에만 50개가 넘는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이제 데이터 준비 영역에 보면 데이터 라벨링에 보면 이제 또 통계 편향, 탐지, 특성 저장, 피처 스토어, 그리고 공유 같은 이제 데이터 작업들이 있고요. 이 모델 개발에 보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또 기존의 성능이 검증된 구축된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훈련 쪽을 보면 이제 원클릭 모델 훈련, 자동 파라메타 튜닝, 디버깅, 프로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배포랑 관리 확장 이런 쪽에도 이제 그 원클릭으로 모델을 배포하고 또 옵션이 많을 때는 서비스를 이제 오토 스케일링처럼 자동 확장도 되고, 원한다면 이제 모델이 바뀜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는지 이제 그런 테스트 같은 것도 해주는 이제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이들 기능들은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 기계학습 개발 환경에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기계학습 모델 개발하신 분들은 이제 뒷단에 복잡한 인프라 설정 같은 거 안 해도 이 통합 개발 환경, 즉 IDE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도 이제 기계학습 단계 중에 필요한 것들의 뭐 각각의 영역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됐는데요. 데이터 준비 영역에서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원래 있던 기능에 이제 플러스가 붙었는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원래 데이터 라벨링을 해주는 이제 도구들거든요. 인력을 뭐 사실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고품질의 라벨링을 하는 분들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디오 파일이 있고 거기에 레이블을 지정해야 될 경우에 이제 능숙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라벨링 가이드만 세팅을 해주면 해당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이제 라벨링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 AWS 콘솔에서 이 프로젝트 요구사항 이제 양식을 작성을 하면 그 AWS 전문가 팀이 데이터 레이블 지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같이 뭐 회의를 하고 이제 파일럿 구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AWS 전문가가 데이터 레이블 지정 프로젝트를 설정한 다음에 프로젝트 포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포털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라벨링 해달라고 이제 가이드를 넣주면 아웃소싱 되신 분들이 이제 라벨링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진행 사항을 저희가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구축 측면에서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세이지메이커에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서버가 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아이디에 통합된 범용 노트북이라는 걸 주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탐색 커리를 하고 또 이제 메타데이터나 스키마를 또 탐색을 하고 분석해서 이제 기계학습 워크로드를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용 노트북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이제 액세스를 해가지고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변환도 하고 이제 코드를 작성도 할 수 있고요. 이 노트북 코드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고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탐색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호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을 이제 구축하거나 뭐 훈련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개발 환경에 웹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원하는 기계학습 프레임워크와 개발 환경, 뭐 버전별로 이 개발 환경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은 이제 아마존 EMR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뭐 스파크나 하이브, 뭐 프레스토와 S3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레이크랑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뭐 원래 계속해서 아마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델 훈련 및 튜닝과 배포 관리 영역에서도 이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제 먼저 GPU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래프나 이제 커널 수준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 모델 훈련 속도를 최대 50%까지 높여주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 트레이닝 컴파일러는 이제 최신 버전의 텐서플로우 및 파이토치하고 통합이 돼서 코드를 최소한으로 바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는 이제 자동으로 파이썬 훈련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 사용자 모델에 맞는 GPU 커널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기존 코드에 이제 컴파일러 컨피규라는 설정 한 줄만 넣으면은 이제 모델 훈련 코드가 이제 더 낮은 컴퓨팅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허깅 페이스의 GPT-2 모델을 미세 조정할 때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통해서 훈련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널리 사용하는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이 이제 로버트 A 모델에 대해서 이제 훈련 처리량을 보시면은 기존 대비해서 이제 36% 초당 처리량을 이제 높아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일단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할 준비가 되면은 이제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이제 좀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좀 거쳐야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인프런스 레커멘더는 올바른 머신러닝 인스턴스 유형을 추천해주고 또 오토 스케일링 설정 등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새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모델을 서비스할 때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시간당 비용이나 모델 레이턴시 이런 게 다른데 그걸 계산을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 서비스를 할 때 제일 좋은지 비용이 싼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에 따라서 이제 GPU, CPU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모델 애플리케이션 리소스가 이제 좀 부족하거나 또는 뭐 너무 많이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리스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능을 통해서 이제 기계학습 영역에서도 이제 관리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이 모델 서비스를 할 때에도 이 서버리스 퍼스트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서버리스 엔드포인트 설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모델 이름하고 메모리 크기 그리고 이제 동시 접속량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AWS 람다 서비스랑 이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이제 컴퓨팅 용량이 자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서버리스 인퍼런스는 이제 추론형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이지메이커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정말 많은 고객이 잘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리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 부서가 이제 모델 훈련 시간을 며칠을 걸리던 게 이제 몇 시간으로 단축하기도 했고요. 이 T-모바일은 이제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해서 수천 개의 고객 메시지를 뭐 레이블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을 절약을 했습니다. 인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용 세무 신고용 앱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뭐 기존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그 관리 부담이 적다 보니까 50% 더 많은 모델을 또 배포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한항공이 그 항공기 정비 시에 비행기 엔진 마모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했고요.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리브메이트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융 상품 추천을 할 때 3.6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SK 에코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이제 폐기물 소각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했더니 그 연간 산화물, 뭐 탄소량 뭐 저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마 다른 세션에도 세이지메이커 활용 방법과 고객 사례를 많이 사용해 주실 것 같거든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AI 서비스는 그냥 API 호출만으로도 이미지 인식, 뭐 음성 인식, 합성, 뭐 챗봇 언어 분석 같은 이제 핵심 서비스가 있고 또 추천 예측, 뭐 고객센터 분석, 뭐 코드 개발, 데브옵스, 뭐 헬스케어, 산업형 AI, 뭐 이렇게 특화된 AI 서비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나 역량은 없지만은 내가 만드는 앱에다가 뭐 AI 기능을 탑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게 딱 맞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서비스는 아무래도 컴퓨터 비전 분야죠. 이미지 및 비디오 사물 인식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아마존 레커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에서 탐색해주는 OCR 서비스는 이제 텍스트랙트가 있고요. 또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렇게 사람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해주는 이제 트랜스크라이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를 다른 언어로 이제 자동 번역을 해주는 트랜스라이트가 있고, 또 문장 내에 이제 자연어 분석을 해주는 컴프렌드가 있고, 또 인공지능 챗봇을 쉽게 만들게 해주고 서비스를 연동해주는 렉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 음성, 텍스트, 챗봇 서비스는 이제 언어 서비스잖아요. 다 지금 이제 모두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이제 다 소개해드리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비전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 레커니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메타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이 API 호출 결과로 이제 바로 결과를 받아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성인용 이미지를 판별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얼굴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얼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이라든지 뭐 감정, 이 사람이 행복한지, 뭐 안경을 썼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또 유명인사 얼굴도 찾아내 주고요. 뭐 제프 베조스. 그리고 이제 사진이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사람을 찾아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안에 이제 뭐 텍스트 분석도 할 수 있어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도 확인해 주고, 또 뭐 요즘에 이제 산업용 장비 중에 뭐 개인 보호 도구도 이제 마스크나 이런 것도 감지해 주고, 또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에서도 이제 샷별로 이 사람하고 사물을 이제 인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구성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자주 드는 예제인데요. 이 아마존의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 체온 인증을 한번 해볼까요? 집에 오신 분이 이제 띵동 하고 누르면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서 친구나 뭐 가족이면 자동으로 환영 인사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인식 데이터, 그다음에 얼굴 인식, 그다음에 음성 인식 이런 걸 이제 가능한 API들이 있고요.
요런 이제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서비스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간단한 데모를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인종하고 유사한 IoT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딥렌즈 기기가 이렇게 이미지를 딱 찍어가지고 S3 복해서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딱 업로드가 되면 자동으로 그 AWS 람다 함수가 실행을 할 수 있게 트리거링을 할 수 있고, 이 람다 코드에는 레코그니션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게 누가 왔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가족들인지 친구인지 인식이 되면 다시 이제 람다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아마존 폴리를 통해가지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 다음에 뭐 어서 오세요 아빠라고 이제 인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 언어라면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랑 트랜슬레이트를 통해가지고 음성 인식 번역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몇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조합해서 간단한 코딩으로도 이제 실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AI 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산업별 요구에 따른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리테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인화 추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있고, 뭐 물류나 유통 분야에서 뭐 매출이나 뭐 유통 수요 예측 같은 걸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뭐 포캐스트,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시에 회원 가입이나 결제 시 사기를 미리 탐지해 줄 수 있는 프라우드 디텍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 내에 그 데이터들이 많은데 지식 데이터들을 내부 검색해 줄 수 있는 캔드라라는 서비스가 있고,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사내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리뷰해 주는 이제 코드 그루라는 게 있고요. 개발자들이 이렇게 자동 리뷰해주는 보츠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대화 인식을 해주거나 뭐 분석을 해주는 이제 아마존 커넥트의 다양한 이제 AI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마존닷컴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로 만든 실시간 추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기만 하면 데이터 로딩, 그리고 최적의 추천 알고리즘 선택, 또 학습, 이런 거는 이제 AWS가 안에서 진행을 하고, 사용자는 결과만 API로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개별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 추천 및 판매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뭐, 주문한 분의 아이디, 뭐, 성별, 뭐 주문한 날짜, 시간대, 뭐, 이날이 공휴일인지 아니면 날씨가 뭐,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딱 넣으면 꼭 딱 기호에 맞는 피자를 추천해 주는 것이죠. 이 국내에서도 이 추천 예측을 활용한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롯데마트에서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해서 자체 쿠폰 앱에 적용해 본 결과 이제 2배 이상의 높은 반응을 얻었고요. 이 패션 앱인 지그재그에서는 이제 개인 추천 상품 서비스를 한 달 만에 만들고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인터파크는 이제 포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상권 매출 예측으로 이제 마케팅 효율성도 강화했고, 이 메시코리아는 이제 자체 배달 기사들이 있는데 그 배송 수요를 딱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해줘서 매출을 이제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또 이제 퍼스널라이즈 포캐스트 관련 세션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산업 제조 분야의 고객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나가는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이제 생산 장비나 이제 컨베이어 벨트 등 이제 비정상적인 동작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미리 감지하는 걸 저희가 예지 정비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 사용하는 이제 아마존 루크아프터 이퀴먼트, 그리고 뭐 아마존 모니트론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생산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불량품을인지 감지를 해주는 그리고 제품 결함이나 품질 검사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루크아프터 비전 같은 게 있고, 또 생산 설비나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뭐 인력이나 로봇 이동들을 이제 감시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아마존 파노라마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출시해서 제조 현장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 마케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영업 수익이나 고객 유치율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제 갑자기 올릴 때 그런 이상 같은 거를 이제 감지해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루크아웃 매트릭스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뭐 여러분들 같이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운영 성능, 뭐 가용성 이런 걸 이제 정상적인 운영 패턴이 또 벗어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동작 탐지를 도와주는 데브옵스 글루라는 게 있고요. 또 의료나 뭐 생명학 회사들, 뭐 병원 이런 데서 이제 개인 환자 인구, 뭐 건강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 쿼리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헬스케어 레이크 같은 것도 AI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모니터론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터, 펌프, 뭐 베어링, 뭐 이런 이제 그 기어박스 이런 게 있는데, 산업 장비에다가 그 원래 이제 이게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센서 신호를 넣어서 분석해가지고 유지 보수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걸 아주 쉽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공장에서 만약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그 제품 생산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방적 유지 보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진동이나 온도 데이터를 캡처하는 센서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붙이면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또 이제 설정하고 분석을 이제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는 이제 그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만 이렇게 따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예지 정비 모델을 만들 필요도 없이 이제 바로 구매를 하면 몇 시간 만에 그 장비 상태 추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에 가시면 이제 아마존 모니터링 스타터 킷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작은 그 카멜 같이 생긴 게 이제 센서들입니다. 진동 센서, 뭐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좀 크게 보이는 큰 게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제 게이트웨이 장비거든요. 이 아마존 물류센터 내에서도 이제 아마존 모니터론을 사용해서 뭐 컨베이어 벨트나 뭐 모터 펌프 뭐 이런 거에 이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 징후가 나오면 모바일 앱으로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바로 부품 교환을 할 수 있게 설비 운영을 중단하는 거 막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데이터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다양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과 통찰력을 기업 내에 있는 조직의 모든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나 도구의 진입 장벽이 이제 매우 낮아져야 합니다. AWS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각화 도구가 있어요.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그래프나 차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아마존 킥사이트 Q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색창에다가 간단한 문구를 입력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질문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그래프를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팀에 따로 이제 대시보드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에너지를 딱 통해 가지고 이제 빠르게 대시보드를 이제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기계학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여러 가지 그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는 기능을 새로 출시했는데요. 이 현업 사용자가 이 복잡한 기계학습 지식이나 코딩 없이도 뭐 이렇게 시각적 도구를 활용해서 몇 번 클릭만 하면 그 매우 정확한 예측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부서에 이제 의뢰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고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실제로 나중에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엑셀에서 관리하는 뭐 여러분들 데이터를 바로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3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이제 분석할 이 데이터셋을 선택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배송 정보네요. 자동으로 배송 정보를 이제 칼럼으로 분석을 해주고 또 뭘 예측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송 완료까지 뭐 며칠 걸리는지, 뭐 정시에 배송이 되는지 뭐 그런 거 등등이죠. 정시 배송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면요. 돌려볼까요? 네. 99.9% 정확도로 정시 배송 예측이 가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쉽죠? 이제 누구나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예측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은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85%의 현업 종사자들이 다음 경력을 위해서 기술 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을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니까 아마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AWS는 2025년까지 전 세계 2,900만 명한테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교육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WS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부분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15만 명이 저희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딥레이서 리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재밌는 학습 도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강화 학습을 채용을 또 했고요. 또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또 뭐 공인인증 과정, 그리고 이제 아마존 직원한테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이제 커리큘럼의
머신러닝 유니버시티 같은 무료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다시티와 협력을 해가지고 별도 나노 학위 과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의 그 협업 개발자가 될 그 대학생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인텔과 유다시티와 협력해서 연간 $10,000의 AWS AI/ML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 교육, 장학금 지급,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제 올해 3월부터는 학생용 딥레이서 리그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무료로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AWS에 이제 프리티어가 있지만은 아직 기계학습 테스트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크 스튜디오 랩이라는 걸 이제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AWS 계정 없이도 그냥 이메일로 가입만 하면은 CPU, GPU 같은 인프라,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이런 무료 저장 공간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세이지메이크로 옮겨서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게 초대장을 받아 가입을 하시면 아주 간단한 이제 콘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Dive into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재 샘플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각 사용자 세션에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 최대 12시간의 CPU와 4시간의 GPU 세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열기를 누르면은 주피터 랩에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XGBoost 그리고 이제 오토글로온 같은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샘플 코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또 15기가까지의 연구 저장 공간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적인 AI/ML 여정을 위해서 클라우드 내에 종단 간, 엔드투엔드 간 데이터 전략과 또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세트들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우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제품 가지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분석 기능들,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서비스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AWS는 이제 각 단계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능을 클라우드 위에서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전체 서비스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았고 또 새로 나온 신규 서비스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3개의 트랙을 나눠가지고 세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트랙 1은 그 비즈니스 현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계학습에서 비즈니스 혁신학이라는 주제로 POC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또는 이제 저희 고객 중에 CJ 제일제당하고 동아기업의 기업 사례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를 프로젝트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소개합니다. 트랙 2는 그냥 일반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원하는 AI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포캐스트, 캔드라, 커넥트 같은 서비스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3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좀 더 전문적인 모델 개발 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자연어 처리나 시계를 예측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또 기계학습 데이터 준비라든지 MLOps 같은 실질적인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한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무와 관심사에 따라서 이 원하는 세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WS AI/ML 리소스 허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ML 주요 사용 사례라든지 각종 기술 백서, 동영상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끝나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컨퍼런스에서 그 유익한 정보를 꼭 얻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